봉화 퇴임 지지율 80%님의 트윗입니다. 국민 존중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께는 이게 다 문재인 덕분이다. 국민 무시하는 야당에게는 이게 다 야당 때문이다. 국민 존중과 국민 무시의 차이,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영국에서 락 페스티벌에서도 나온 게 이게 다 문재인 덕분이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이거 흐뭇해 이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요. 이게 다 문재인 덕분이다. 이게 다 야당 때문이다라는 거는, 이 팬덤 현상은 오늘자 그 정청래 의원이 올려준 글이 있어요. 그 글을 보니까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정청래 의원은 이 두 가지 현상을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국민들이 그동안 정치에서 소외되어 있던 국민들이 직접 민주주의로 가는 어떤 이 과정이고, 그 중에 한 현상이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여기까지 온 것은 다 국민 덕분이다. 이런 논지의 글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공감이 됐고요. 명예문과님의 트윗입니다. 믿기지 않는 사실. 서울이 영국 런던보다 외국인이 살기에 물가가 더 비싼 도시로 뽑혔습니다. 세계 209개 도시 중 6등이 서울. 오. 그래서 찾아봤는데요. 1위가 런던 아니면 도쿄 뉴욕? 아니면 아니요, 뉴욕? 우리가 런던보다 세요. 서울이 런던보다 세다. 네. 그러면은 뉴욕이나 1위는 도쿄. 되게 생소한 곳이에요. 앙골라의 루안다라는 뭘? 나라고요. 2위가 홍콩, 3위가 도쿄, 4위가 취리히, 5위가 싱가폴, 그리고 6위가 한국이에요. 서울. 뉴욕보다 더 비싸요? 네, 뉴욕이나 파리 뭐 이런 데보다 더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MT드림님께서 이제 그림으로 그려주신 건데, 2003년에 월급이 150이었을 때 새우깡을 3,000개를 살 수가 있었는데, 2014년에 월급이 300으로 2배가 뛰었는데도 새우깡은 2,730개로 오히려 270개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월급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더 빠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내 새우깡 씨. 더 적게 소득이 더 줄어들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단순히 비교를 해보면,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프랑스에서 쌀 1kg에 쌀 1kg에 1,000원이 안 돼요. 900 얼마에 살 수 있어요. 그럼 10kg짜리가 10,000원이 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오. 그리고 삼겹살 같은 경우에도 1kg에 3유로. 이거는 독일하고 비교해봤는데 독일도 목살 1kg에 3유로 정도 한대요. 정말 싸죠. 유럽에 제가 영국에 살 때도 그렇게 그때는 런던 뭐 뉴욕 그때가 굉장히 물가 비싸다고 지표가 나왔을 때도 불구하고 음식은 굉장히 싸게 샀던 걸로 그러니까 기억해요. 생필품에 다이소 같은 데서 사면 우리나라가 좀 더 싼 게 있고, 식료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좀 더 비싼 거예요. 사실은 제가 느끼기엔 정말 많이 비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는 독일에서 어떤 분이 올려주신 건데, 양파 2kg, 감자 2.5kg, 샐러드 한 봉지, 마요네즈 하나, 버터 하나, 계란 12개, 버섯 200g, 요거트 2병, 쿠키 한 봉지, 와플 한 봉지, 자두 1kg,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거 한 6, 7만 원 나옵니다. 이게 독일에서는 2만 원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물론 선진국에서 원천적으로 떼가는 세금은 많지만, 이게 생필품으로 느끼는, 식료품으로 느끼는 갭이 너무 큰 거예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삼다수의 한국 물값과 프랑스에서 사는 에비앙 물값이 중에서 삼다수가 여기서 사는 삼다수가 더 비싸요. 진짜요? 네. 그렇대요. 프랑스에서 에비앙 사는 게 더 싸대요. 아니, 저는 그 농산물 관련해서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 구조가 굉장히 기형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농산물은 비싼데 농민들은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돈이 어디 가는 건지. 그 중간 유통 단계로 다 나가죠. 그러니까 그 유통 단계가 그 경제 생태계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아니라 농수산물 유통공사라는 공기업이 있고, 그리고 각 유통 단계가 법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죠.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경매 단계 왜 그렇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그 직접 유통을 하고 싶어도 그 못하게 그 막고 있는 꼴이잖아요. 와, 놀랍다. 이 물가에 대해서 프랑스에서 있다가 오신 분이 트윗에 올려주신 거 보니까, 한국 통신요금 진짜 미친 것 같네. 데이터 6.5기가에 6만 원이라니. 프랑스에선 13,000원 내고 20기가 썼었는데. 이거 맞아요? 이런 거요? 그게 이제 요금제마다 다 다르긴 한데, 저는 그 정도 해서 한 19,000원 정도에 썼어요. 와. 20기가를요? 그냥 뭐 막 무제한. 그리고 무제한. 지금은 아마 올해부터인가 유럽
어느 나라에 가도 프랑스 내에서 쓰는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예, 맞아요. 유럽은 그게 통일이 됐어요. 이런 로밍 SK 요금제가 개새끼들. 로밍 요금제가 유럽은 그 EU 안에서는 폐지가 됐고요. 로밍 요금제가.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가도 예, 예. 더 단일한 요금제를 쓰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빵값이 비싼 게 저는 그 통신사에서 할인 주는 그거 덕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데는 통신사 할인 멤버십 카드로 할인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격이 더 그렇죠. 낮아질 수 예, 있는데 예, 예. 우리나라는 괜히 그거 한다고 해서 편의점이니 뭐 프랜차이즈 뭐 베이커리니 이런 것들이 가격이 더 올라가는 것 같다는 거죠. 조삼모사잖아요. 여기서 빼서 저기서 더 받고. 맞아요. 예. 어제였습니까? 이렇게 방송하는 날짜로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태권도 연맹 그 세계 선수권 대회 가서 그 단일팀 그 기대한다고 다시 보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트위터에 정말 이렇게 정말 이해한 예상 외로 욕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그만큼의 숫자만큼 또 응원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통일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영국 커먼웰스 형성사봇이라는 그 계정에서 나온 게 아일랜드 섬 전체는 스포츠에서 대개 단일팀을 이룬다. 축구, 올림픽 제외. 이럴 경우 중립적인 깃발과 노래를 국가 대용으로 쓰지만 아일랜드 고유 스포츠 종목을 다루는 조직인 GAA에서는 아일랜드 공화국 국기와 국가가 북아일랜드까지 커버한다. 이게 그 형성사봇, 그러니까 영국 커먼웰스 형성사봇 이 계정에서는 그냥 기계적으로만 이렇게 다 써놓은 건데 이런 단일팀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또 한반도기 또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그 지금까지 훈련했던 대표팀들이 또 겪어야 되는 불이익이 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까지 모두 다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나 어떤 방법이 과연 우리한테 존재하는 건가 하는 것 더해서 옛날 추억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사실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20대 초반까지 그 성당을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 성당에 아일랜드 신부님이 계셨어요. 아일랜드에서 오신 신부님이 계셨는데 그 프란체스코 수도회 그 소속 신부님이어서 굉장히 가난한 신부님이었지만 개고기를 너무 좋아하셔서 우리나라를 못 떠나고 매 계절마다 이제 개고기 한 마리씩 이렇게 드시던 그런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특이하시다. 우리나라를 되게 사랑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사를 공부하면서 너무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부님이 오셨던 그 아일랜드의 역사와 너무 똑같더래요. 그러니까 아일랜드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전쟁을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북아일랜드는 그 개신교, 그 아일랜드 쪽은 그 가톨릭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의 그 종교 하나 가지고 저 새끼를 죽일까 말까를 결정할 정도로 아직까지 그런 감정적인 골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심하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활하시면서 보수 우파들이 이렇게 그 좌파를 향해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막 격앙하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시는 거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태어난 나라도 그렇게 했다고 막 그런 이제 어설픈 한국말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해소되지 않았던 건 아닐까.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단일팀을 구성하고 하는 게 좀 부족하고 또 우리가 손해볼 수 있는 게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래도 하는 게 모두에게 좋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나만의 생각이었다는 게 좀 충격이었어요. 트위터를 보면서. 그냥 단일팀보다 북한이 참여하게 만드는 예. 그런 행사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아까 말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그게 전 종목을 다 단일팀으로 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뭐 왜냐하면 또 단일팀을 IOC가 인정해 줄 것이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저는 일단 덕담 차원에 한번 던져본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굉장히 좀 실무적인 협상이 좀 심하게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징적으로라도 사실 우리나라가 그 동계 스포츠 강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근데 북한이 잘하는 것도 있어요. 그게 산악지방이고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획기적으로 이렇게 성적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홈구장이기도 하고. 또 아우지 단일팀이기도 탄광 하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추위로 하면. 왜 이러세요? 이번에 그 장웅 IOC 위원이었잖아요. 네. 네, 장웅 IOC 위원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
우리가 장웅 IOC 위원이면 북한에서 IOC 위원이에요. 올림픽위원회 위원이거든요. 국가를 대표하는. 그 사람에게 건의를 했다는 것은요. 그 사람도 사실은 영향력이 좀 막강한 분이고 체육계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분이고 그분이 김정은에게 뭐 직접 뭔가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충분히 의사 전달이 가능하고 IOC 내부에도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아이스하키 팀 같은 경우에 단일팀으로 만들자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전체 종목을 다 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아이스하키만이라도 하는 거는 실무진들이 이야기하면 뭐 한두 달 있다가 전지훈련, 합숙훈련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요. 91년도에 우리 유명한 탁구 단일팀 있었잖아요. 세계를 제패했던. 그때의 그 모습을 한번 다시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기대감도 좀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스포츠 이벤트가 지금 뭐 동계올림픽이나 하계올림픽밖에 없어서 그렇지 각 종목별로 국제 그 대회는 계속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기본적인.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단일팀을 계속 추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봅니다. 유머 도서관님의 트윗입니다. 사진 작가의 팩트 폭력인데요. 가끔 사진을 찍다 보면 이런 질문을 받는다. 좋은 카메라로 찍으면 사람이 예쁘게 나오나요? 나는 답한다. 아니요. 고화질로 못생기게 나옵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아마 명정님도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사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확고한 철학이 있어요. 네. 배우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네. 사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내린 결론은 사진은 거짓말하지 않는다의 첫 번째. 사진을 결정하는 건 사실은 조명입니다. 뭔가 이렇게 슬픔과 희망이 동시에 이렇게 네, 조명이고요. 그건 아셔야 돼요. 카메라는 사람의 눈을 번따서 만들었지만 어두운 것은 더 어둡게, 밝은 것은 더 밝게 표현하는 사람 눈과 다른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명으로 보완해서 더 예쁘게, 더 밉게 찍어내는 것은 가능해요. 카메라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비싸고 안 싸고는 예쁜 거랑 아무 상관없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제가 보완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그 과거에 또 안 해본 게 없는 사진을 직업으로 가졌던 사람이 입장에서 MB급이네 완전히. 네, MB급이에요. 네. 스튜디오도 운영했었고요. 이쁘게 욕도 한다 우리 야수. 또 사진을 또 취미로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고 예. 희랑님이 말씀하시고 푸른나무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딱 그 사진 하는 사진쟁이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원판불변의 법칙. 예. 그렇죠. 절대 변하지 않는다. 예. 거기에서 이제 조명으로 커버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조명보다 더 잘 커버하는 건 당연히 화장이에요. 메이크업. 메이크업으로 일단 커버를 하고 조명은 이제 그 상태에서 사람의 얼굴이나 몸에 볼륨감을 주기 위해서,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많이 써요. 그리고 피부톤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많은 조명을 쓰고요. 박근혜 화장 때 봤죠? 예. 그게 많은 조명을 줘서 얼굴이 뽀사시하게 보여주게 하는 효과를 내요. 나 그거 집에 갖고 싶던데. 만들어줄까요? 만들 근데 수 있어. 슬픈 게 실제로 뽀사시한 게 아니라 그냥 뽀사시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 환각 효과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실체하고 상관. 나르시즘. 왜 이렇게 못생기게 나온 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진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스틸컷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비슷한 말로 포즈라고 해요. 포즈 취해보라고 하면 가만히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게 포즈야. 사람 움직이는 건 동영상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진으로 찍는 건 그 순간을 기록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상한 표정을 짓거나 이상한 눈빛을 보내거나 그 사람한테도 항상 있는 모습이에요. 그게 왜곡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는 게 자기 자신은 거울이 아니면 내 모습을 못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내 얼굴을 볼 때 좌우가 바뀐 얼굴을 봐요. 그렇죠. 근데 상대방은 좌우가 안 바뀐 그 상태의 얼굴을 보기 때문에 예. 맞아. 내가 보는 이쁜 얼굴과 상대방이 보는 내 이쁜 얼굴이 오, 다르거든요. 예리해. 그러니까 절대로 이렇게 마음에 들 수가 없어요. 사진 작가가 당신 이쁘게 찍어줄게요 해서 이쁘게 찍었다고 해서 내 눈에 이뻐 보이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세요. 어떤 상황에서든 싫어. 우리 그 좌우가 바뀐 거 확실히 알잖아요. 예. 안철수 포스터. 어색하잖아요. 사진을 잘 찍으시는 분한테 가서 찍으면 이쁘게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이제 메이크업은 해야 되고 조명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사진의 품질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얼굴이 얼마만큼 입체적으로 보이느냐.
그리고 얼굴에 손은 어떻게 살려주느냐 이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한 가지 덧붙여서 사전 얘기하려면 할 말이 많은데 한 가지 덧붙여서 우리가 지금 흔히 쓰고 있는 핸드폰에 달려있는 카메라요. 예. 그거는 푸른 나무님이 얘기한 것처럼 극단적으로 밝고 어두움을 더 밝고 더 어둡게 만들지 않습니다. 요즘 핸드폰에 달려있는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들은 더 밝고 더 어두운 거를 덜 밝고 덜 어둡게 찍어요. 카메라라고 하는 원래가 사람 눈을 번따서 만든 거라 네. 그런 맹점을 이제 보완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저기 중요한 얘기 나오는데 굉장히 철학적인 거예요. 사람이 자기 거울을 통해서 보는 얼굴은 내 얼굴이 아니에요. 맞아요. 세상에서 가장 반대의 얼굴이에요. 알고 보면. 어색한 얼굴인 거죠. 내 얼굴이 정반대 얼굴이라고.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극과 극은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끔가다 거울 봤을 때 쟤 누구야 하면은 못 알아보는 게 많네요. 그게 철학적 사유의 결과물이라니까요. 나랑 가장 닮은 놈은 알고 보면 나랑 가장 반대로 생긴 놈인 거예요. 그 거울에 비치는 것은 나랑 정반대 얼굴인 거라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처럼 가능하면 네, 제 용기 얼굴, 내세요. 저처럼 제 얼굴 안 나오는 사진으로 가능하면 찍으세요. 저는 주로 다른 곳을 찍지 제 얼굴을 안 찍어요. 애지간하면. 저는 인생 사진 한번 찍고 싶은데 괜찮은 사진관 있으시면 아시면 게시판에 추천 올려주세요.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봤던 뉴스 하나만 좀 알려드리면은 중국 음식점에서 손님이 짜장면에다가 새우를 넣지 말아달라고 주문을 했어요. 근데 주인이 까먹고 새우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손님은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었어요. 그걸 먹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지. 근데 아마 짜장면에다가 새우가 들어가는 거 보니까 이건 삼선 짜장 같아요. 예, 삼선 짜장이네. 네, 일반 짜장은 아닌 것 같고. 근데 그걸 먹고 새우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면서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호흡 막 이게 힘들어지면서 이제 쓰러져서 이제 병원에 실려가고 그랬는데 그게 2013년도 일이에요. 근데 지금 2017년이잖아요. 아직까지도 그 손님은 호흡을 정상으로 지금 되돌리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내상을 입은 거거든요. 그래서 법원에다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는데요. 법원의 판결이 뭐냐면은 1억 원 지급배상 소송이거든. 근데 그 60%만 지급한 이유가 새우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먹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인정하라는 건데요. 근데요, 여기 댓글 때문에 제가 이걸 가져왔어요. 첫 번째 1위가 새우 나왔으면 그만 먹었어야지, 이게 1위고요. 두 번째가 개 민폐네, 손톱만한 새우에 절이 될 정도면 아예 도시락 싸가지고 다녀야지, 새우 때문에 짜장면 하나만 또 조리할 수도 없고 진짜 중국집이 제대로 계피 받고만, 이게 2위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러지 문제는요. 참 어려운 게 알러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요. 신분증이나 지갑이나 소지품에 항상 나 무슨 알러지 있어요라고 표시를 하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본인들이 챙겨야 돼요. 철저하게 챙기지 않으면 그 알러지 때문에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호흡곤란으로 쓰러졌을 때 응급실에 갔을 경우 응급실에서 이 사람 무슨 알러지가 있어서 온 거구나라고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항상 소지하는 게 중요해요. 표시를 해주는 게 나 알러지 있어요. 아니면 알러지 약을 갖고 다니든지 주사위 있죠? 이런 거 처방받아서 받는 거 갖고 다니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갑각류 알러지가 있으면 절대로 삼선 짜장을 시키면 안 돼요. 조심하셨어야 돼요. 물론 주방장도 실수를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방장은 실수예요. 중국집은 실수고 그분은 본인이 해야 될 책임을 덜 하신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유니 짜장도 맛있는데 그랬을까요? 뭐요? 무슨 짜장? 유니 짜장요. 그거 어디서 나오는 거야? 유니 짜장은 고기를 볶아서 네. 이렇게 만든, 소고기 넣어서 볶아서 만든 옛날 짜장, 유니 짜장. 자, 그럼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짜장면 하나씩만 소개해 주십시오. 저도 유니 짜장 좋아합니다. 어디서 팔아요? 일반적으로 다 합니다. 유니짜장이라고 있어? 네. 그러니까 춘장을 볶을 때 아. 그냥 양파만 넣고 볶으면 그냥 일반 짜장이고, 양파를 이빨 넣고 볶으면 간짜장이고. 짜장이고, 중국 요리 이야기하면서 이빠이가 들어간 좀 이상하다. 소고기를 볶으면 유니 짜장이고, 뭐 그렇게 보통 들었어요. 그 양파를 넣거나 양파를 이빨이 넣을 때 예. 돼지고기가 들어가죠. 맞다. 거기에는 돼지고기가 예, 들어가고 일반 짜장 예, 예. 그리고 감자 예. 깍둑 썰기한 감자 들어가고요. 별거 다 알아. 제가 만드는 게 제일 맛있어. 난 짜장면. 나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짜장면 해주는 게 정말 맛있었는데. 짜장면은 짜파게티. 예. 그게 이게 있어요. 정말 고급으로 먹으려고 그러면 삼선 짜장도 짜장이지만 중국집에 가면 들어가는 돼지고기는 제일 싼 부위예요. 살코기만 들어가. 퍽퍽해. 이게 맛이 없어. 예. 이게 좀 돼지고기라 하면 비계까지 좀 뭔가 정성스럽게 배합이 잘 된 그 큼직한 고기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비주얼하게 보여야 이게 제대로 된 맛있는 거고요. 동파육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는 거. 동파육, 소동파가 좋아했다는 동파육이요. 짜장면 하면은 전 짜장면은 별로 안 좋아하고요. 원래 짬뽕을 더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짜장면은 1년에 한두 번 먹을까 말까인데 난 그게 목매이는 게 싫더라고요. 근데 아까 알러지에 대해서요. 또 다큐로 가서는데 이게 너무 심각해가지고 혹시 그 한국에도 당뇨병 가지고 계신 분들 팔찌 차고 다니시나요? 그런 제도 없나요? 본 적 없어요. 네. 아, 제가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열심히 했던 운동 중에 하나가 이런 알러지라든지 왜냐면 그 당뇨병이 있는 친구들은 팔찌를 하고 다닙니다. 저는 당뇨병이 있습니다라고. 그래서 왜냐면 본인이 쇼크가 와가지고 쓰러질 수 있는데 왜 쓰러진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주사만 맞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당뇨병이 있는 친구들은 팔찌를 하고 다녀요. 그런데 땅콩 알러지가 지금은 그래서 그 비행기 탈 때 요새 땅콩을 잘 안 주잖아. 아니면 물어보고 주잖아요. 땅콩 알러지 있는 사람들은 너무 심해서 그 공기에 있는 그 땅콩으로만으로 기도가 막혀가지고 사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갑각류 같이 굉장히 심한데 제 친구가 이거 갑각류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저희는 정말 한번 먹으려면 병원에서 이건 좀 우리끼리는 좀 웃기게 그 친구가 진짜 목숨 당보로 너무 좋아하니까 응급실에 제일 가까운 음식점을 잡아서 약을 가지고 먹고 약을 먹고 난 다음에 응급실로 바로 데리고 가요. 왜냐하면은 기도가 막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게 음식 알러지라는 게. 근데 이게 우리나라도 좀 보편화되고 해서 이런 네. 손님들이 왔을 때 좀 맞춰서 줄 수 있게끔 하면 되는데 지금 2013년만 해도 지금처럼 덜 알려진 거라서 아마 그런데 보통 그 한국에서는 이게 무슨 호들갑이냐.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그냥 참지. 네가 알아서 좀 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유 같은 거 마시면 배앓이 하시잖아요. 문제가 있어서 배앓이 하는 거예요. 마시지 않아야 되고 그러든지 국가 제도 차원에서 그것을 걸러내준다든지 이게 많은 사람들이 문제 있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나 혼자만 이게 문제야라고 생각했을 때 나 혼자만 좀 배만 아프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이 해가지고 이게 좀 더 확산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알러지 문제는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본인도 조심히 해야 되고요. 그렇죠. 식당들도 그런 인식이 좀 박혀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반적이지 않고 아주 어쩌다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경각심이 좀 없는 측면.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6,700만 원 물어낼 수도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또 1kg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거 한 6, 7만 원 나옵니다. 이게 독일에서는 2만 원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물론 선진국에서 원천적으로 떼가는 세금은 많지만 이게 생필품으로 느끼는 식료품으로 느끼는 갭이 너무 큰 거예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삼다수의 한국 물값과 프랑스에서 사는 에비앙 물값이 중에서 삼다수가 여기서 사는 삼다수가 더 비싸요. 진짜요? 네. 그렇대요. 와. 프랑스에서 에비앙 사는 게 더 싸대요. 저는 그 농산물 관련해서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 구조가 굉장히 기형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농산물은 비싼데 농민들은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돈이 어디 가는 건지. 그 중간 유통 단계로 다 나가죠. 그러니까 그 유통 단계가 그 경제 생태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아니라 농수산물 유통공사라는 공기업이 있고 그리고 각 유통 단계가 법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죠.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경매 단계 왜 그렇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그 직접 유통을 하고 싶어도 그 못하게 그 막고 있는 꼴이잖아요. 와, 놀랍다. 이 물가에 대해서 프랑스에서 있다가 오신 분이 트윗에 올려주신 거 보니까 한국 통신요금 진짜 미친 것 같네. 데이터 6.5기가에 6만 원이라니. 프랑스에선 13,000원 내고 20기가 썼었는데. 이거 맞아요? 이런 거요? 그게 이제 요금제마다 다 다르긴 한데 저는 그 정도 해서 한 19,000원 정도에 썼어요. 축구 올림픽 제외. 이럴 경우 중립적인 깃발과 노래를 국가 대용으로 쓰지만 아일랜드 고유 스포츠 종목을 다루는 조직인 GAA에서는 아일랜드 공화국 국기와 국가가 북아일랜드까지 커버한다.
이게 이 그 형성사봇, 그러니까 영국 커먼웰스 형성사봇 이 계정에서는 그냥 기계적으로만 이렇게 다 써놓은 건데, 이런 단일팀 이야기가 나오면은 항상 또 한반도기 또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그 지금까지 훈련했던 대표팀들이 또 겪어야 되는 불이익이 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까지 모두 다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나 어떤 방법이 과연 우리한테 존재하는 건가 하는 것 더해서 옛날 추억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사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제가 그 20대 초반까지 그 성당을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 성당에 아일랜드 신부님이 계셨어요. 아일랜드에서 오신 신부님이 계셨는데, 그 프란체스코 수도회 그 소속 신부님이어서 굉장히 가난한 신부님이었지만 개고기를 너무 좋아하셔서 우리나라를 못 떠나고 매 계절마다 이제 개고기 한 마리씩 이렇게 드시던 그런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특이하시다. 우리나라를 되게 그 사랑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사를 공부하면서 너무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부님이 오셨던 그 아일랜드의 역사와 너무 똑같더래요. 그러니까 아일랜드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전쟁을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북아일랜드는 그 개신교, 그 아일랜드 쪽은 그 가톨릭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의 그 와. 20기가를요. 그냥 뭐 막 무제한. 그리고 무제한. 지금은 아마 올해부터인가 유럽 어느 나라에 가도 프랑스 내에서 쓰는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예, 맞아요. 유럽은 그게 통일이 됐어요. 이런 로밍 SK 요금제가 개새끼들. 로밍 요금제가 유럽은 그 EU 안에서는 폐지가 됐고요. 로밍 요금제가.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가도 예, 예. 더 단일한 요금제를 쓰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빵값이 비싼 게 저는 그 통신사에서 할인해주는 그거 덕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데는 통신사 할인 멤버십 카드로 할인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격이 더 그렇죠. 낮아질 수 예, 있는데 예, 예. 우리나라는 괜히 그거 한다고 해서 편의점이니 뭐 프랜차이즈 뭐 베이커리니 이런 것들이 가격이 더 올라가는 것 같다는 거죠. 조삼모사잖아요. 여기서 빼서 저기서 더 받고. 맞아요. 예. 어제였습니까? 이렇게 방송하는 날짜로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태권도 연맹 그 세계 선수권 대회 가서 그 단일팀 그 기대한다고 다시 보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트위터에 정말 이렇게 정말 이해한 예상 외로 욕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그만큼의 숫자만큼 또 응원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통일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영국 커먼웰스 형성사봇이라는 그 계정에서 나온 게 아일랜드 섬 전체는 스포츠에서 대개 단일팀을 이룬. 봉화 퇴임 지지율 80%님의 트윗입니다. 국민 존중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께는 이게 다 문재인 덕분이다. 국민 무시하는 야당에게는 이게 다 야당 때문이다. 국민 존중과 국민 무시의 차이,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영국에서 락 페스티벌에서도 나온 게 이게 다 문재인 덕분이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이거 흐뭇해 이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요. 이게 다 문재인 덕분이다, 이게 다 야당 때문이다라는 거는, 이 팬덤 현상은 오늘자 그 정청래 의원이 올려준 글이 있어요. 그 글을 보니까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정청래 의원은 이게 이 두 가지 현상을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국민들이 그동안 정치에서 소외되어 있던 국민들이 직접 민주주의로 가는 어떤 이 과정이고, 그 중에 한 현상이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여기까지 온 것은 다 국민 덕분이다. 이런 논지의 글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공감이 됐고요. 명예문과님의 트윗입니다. 믿기지 않는 사실. 서울이 영국 런던보다 외국인이 살기에 물가가 더 비싼 도시로 뽑혔습니다. 세계 209개 도시 중 6등이 서울. 오, 그래서 찾아봤는데요. 1위가 런던 아니면 도쿄? 도쿄 뉴욕? 아니면 아니요, 뉴욕? 우리가 런던보다 세요. 서울이 런던보다 세다. 네. 그러면은 뉴욕이나 1위는 도쿄. 되게 생소한 곳이에요. 앙골라의 루안다라는 뭘? 나라고요. 2위가 홍콩, 3위가 도쿄, 4위가 취리히, 5위가 싱가폴, 그리고 6위가 한국이에요. 서울. 뉴욕보다 더 비싸요? 네, 뉴욕이나 파리 뭐 이런 데보다 더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MT드림님께서 이제 그림으로 그려주신 건데 2003년에 월급이 150이었을 때 새우깡을 3,000개를 살 수가 있었는데 2014년에 월급이 300으로 2배가 뛰었는데도 새우깡은 2,730개로
오히려 270개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월급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더 빠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대새우깡 씨. 더 적게 소득이 더 줄어들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단순히 비교를 해보면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프랑스에서 쌀 1kg에 쌀 1kg에 1,000원이 안 돼요. 900 얼마에 살 수 있어요. 그럼 10kg짜리가 10,000원이 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오. 그리고 삼겹살 같은 경우에도 1kg에 3유로. 이거는 독일하고 비교해봤는데 독일도 목살 1kg에 3유로 정도 한대요. 정말 싸죠. 유럽에 제가 영국에 살 때도 그렇게 그때는 런던 뭐 뉴욕 그때가 굉장히 물가 비싸다고 지표가 나왔을 때도 불구하고 음식은 굉장히 싸게 샀던 걸로 그러니까 기억해요. 생필품에 다이소 같은 데서 사면 우리나라가 좀 더 싼 게 있고 식료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좀 더 비싼 거예요. 사실은 제가 느끼기엔 정말 많이 비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는 독일에서 어떤 분이 올려주신 건데 양파 2kg, 감자 2.5kg, 샐러드 한 봉지, 마요네즈 하나, 버터 하나, 계란 12개, 버섯 200g, 요거트 2병, 쿠키 한 봉지, 와플 한 봉지,